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파킹장에 어느새 낙엽이, 특별히 벚꽃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은 지나가서 곧 좋은 날이 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조이스 구회계사님 모시고 돈에 대한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네. 아니 마라톤을 하시니까 네네. 어떻게 뛰세요 이 더위에?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뛰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리조나 갈 일이 있어서 네네. 거기 한 일주일쯤 오다 보니까 여기는 또 그나마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어머. 습도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네. 하긴 100도 넘는다 소리 들었어요. 114도였어요. 114도? 그런 온도가 있나 봐요. 사실은 조지아가 이번에 비가 매일 오다시피 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네. 90도 위, 뭐 후반까지 네. 간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조지아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은퇴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시고 우리 조지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전해주는 프로를 한다는 게 요즘은 좀 긍지가 생기고 있어요. 정말 보시는 분도 많고 네.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굉장히 복잡한 문제 하나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는 시간인데 가벼운 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우리가 reimbursement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 비용을 돌려받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오늘 커피를 사야 된다 이러면 달려나가서 커피를 사와. 네. 근데 회사 카드를 못 가지고 가서 자기 돈으로 샀으면 네. 회사에서 비용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조금 예.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래서 예, 예. 대부분 체크로 주게 되는데 네네. 그 체크를 내가 내 은행에 입금을 하면 네. 그게 내 인컴으로 잡혀서 텍스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뭔가 근거를 들이밀고 얘기를 하는 거를 오늘 조이스고 회계사님이 분명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가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캐시를 써서. 네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비용 처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니까 이게 나가서 인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인컴으로 처리되는 거는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베네핏을 주거나 뭐 이런 걸 줬을 때 이제 인컴으로 애드가 되는 거면은 이제 우리가 W2를 1년에 받을 때 애드가 되겠죠. 네네. 또 이런 건 전혀 애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reimbursement은 그야말로 내 돈을 써서 네. 네가 내 돈을 갚은 거죠. 대신. 그렇지. 예,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회사의 경우는 W2를 발행하니까 이게 좀 명확한데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일을 좀 도와주는데 예. 교회에서 이번 주에 떡을 오더를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떡을 300불어치를 오더해서 갖다 주니까 예. 교회에서 저한테 책으로 300불을 줬어요. 예. 그럼 제가 이걸 입금시키면 예. 이건 제 인컴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 정부에서 모르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게, 정부에서 아는 거는 누군가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인플로이어가 네. 누구한테 돈을 줬다고 보고를 하던가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인플로이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교회고 그리고 나는 자영업자야. 자영업자예요. 그럼 자영업자가 그래서 대신 샀어요. 네. 돈을 다시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 이제 돈이 들어올 때 네. 이제 그거를 북키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럴 때 그거가 이제 자기가 회사 돈으로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책으로 줘도 내 개인으로 자영업한다고 받지. 회사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인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받은 거에 대한 reimbursement만 혹시 나중에 퀘스천이 되면 그게 됐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거도 별로 필요는 없긴 한데, 예, 왜냐하면 그게 북키핑이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00불이 아니고 컴퓨터를 사서 3,000불이면 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내 돈을 산소로 누구나 그냥 도시 받았는데 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으시죠. 근데 글쎄 그 받는 거를 다 인컴이 이제 절대 아니죠. 인컴으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팁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제 뭐 교회든 회사든 이런 곳에서 대신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쓰게 돼서 나중에 책으로 받아서 내 통장에 넣었다. 그래도 절대로 그 수입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수입이 돈에 아니죠. 대해서는 텍스를 절대 먹이지 않는답니다. 네, 여러분 네. 걱정 마시고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이게 말이 나온 게 miscellaneous deduction이 없어졌는데 그게 그건 거예요. 회사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돈을 썼는데 reimbursement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 텍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제는 안 되죠. 옛날에는. 2018년부터는 안 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에 대한 사실은 reimbursement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일 때문에 썼다고 네, 네. 하면 근데 이제 그걸 못 받을 경우 텍스 공제까지 해주는 거였던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대신에 이제 가격이 커지면 이제 페이퍼를 좀 보관해 두시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못 받았을 경우, 리임버스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오히려 텍스 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고 네.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죠. 리임버스만 받은 거에 대해선 절대 텍스를 내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이제 깊이 있는 얘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자 해서 네네. 이제 IRS에서 네네. 미국 전 국민한테 예, 예. 너네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재산, 금융자산 특별히 예, 있으면 네. 정부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은 너무 당연하겠죠. 미국 시민은. 그렇죠. 근데 영주권자도 있고 네. 또 심지어 주재원도 있고 맞아요. 학생도 있고 제2비자도 있고 뭐 이런 많- 사람 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지 외국 자산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네. 말하자면 U.S. citizen 재번처부터 첫 번째. 시민권자 그 다음에는 U.S. resident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residen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레지던트는 그 외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텍스를 파일링하는 관점에서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는 그린 카드 홀더가 있고 그게 레지던시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미국에 며칠 있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레지던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31일 이상 있었어요. 네. 그러면 레지던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텍스 보고 하는 거는. 그럼 제가 주재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비자는 주재원이지만 스틸 미국의 텍스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은행에 50만 원, 아니 좀 심하다. 한 5억쯤 있고 싶다. 글쎄 말이에요. 5억 있다. 이거를 보고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생긴 거가 이 법이 생기고 뭐 시큐리티 액트가 생기고 뭐 이런 거가 이제 크라임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불법 머니 런더링 하는 거. 돈 세탁. 돈 세탁하는 거를 가지고 네. 이제 불법 하는 일을 사용하는 거. 그거를 막으려고 만들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법이 2004년이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걸 그렇게 인포스 하지 않았던 거죠. 인포스를 안 했는데 2011년인가 14년 그때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인포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리어드를 준 거예요. 2014년부터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 안 했으면 지금 하세요. 신고 기간 같은 거. 신고 기간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간 같은 걸 줬는데 이제 그 자진 신고 말하자면 그렇지, 맞아요. 자진 네, 신고 기간을 줬는데 그게 이제 끝나요. 9월 28일로. 9월 28일. 그거는 2016년까지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사람들. 그런데 2017년 거는 이제 automatic extension은 10월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2017년 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은 9월 28일이 된 거죠. 이거 다 찾아낼까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게 우리가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궁금한데 네. 우리 저기 블록체인 그 코인들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네 뭐네 그런 디지털 커런시 얘기가 되게 네, 많은데 네. 우리가 다 못 찾을 거라 생각하지만 컴퓨터가 상당히 이거는 only 뭐랄까 제 생각에는 matter of time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앞으로 몇 년 안 찾을 수 있으나 원하면
왜냐하면 트레이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신고를 한다 그래서 무슨 텍스를 매기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그냥 불법 자금인가에 대한 것만 그렇죠. 찾는 그러니까 거네요. 근데 이제 그런 pardon 되는 텍스 네. 페널티를 안 내는 기간은 지났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자진 신고 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고 페널티는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진 신고 기간이죠 아직도. 네. 패스트를 안 한 거니까 네네. 그렇지만 페널티는 부과될 확률이 되게 많죠. 페널티라는 건 그냥 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벌금을 내라겠죠? 설마 이 돈을 뭐 훔쳐가는 건 아니지. 가져간다든가 뭐 텍스를 먹인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페널티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혹시 previous years를 네. 그 전에 year를 보고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세 가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보고를. 하나는 그냥 우리가 prior tax 그 보고하듯이 그냥 보고하고 hopefully 그냥 걔네가 지나가 주겠지 하는 거. 이유를 대충 쓰고 지나. 그게 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보고를 안 했는데 willful한 건 아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나 영어를 못해서 그냥 이런 신고하는지 몰랐다? 그런 것도 excuse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네. accept 하는 거는 그쪽이에요. 근데 보통 텍스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카운턴트 저 같은 CPA를 사용해서 하셨으면은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해외 자산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willful한지 아닌지를 걔네가 네네. 결정하는 그 question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yes를 했냐 no를 했냐. 있는데도 없다고 했는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willful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고 지나갔다든지 뭐 이렇게 이유를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실 수는 있고 세 번째 방법은 willful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disclose 다 한다? 그러면 미니멈이 아마 27%인가 그걸 내야 돼요. 뭐 해야 자산에. 돼? 그럼 5억이면 5, 3, 15 거의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 different way로 그렇게 보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미국에 살면서 willful 아니었어. 내가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파일링을 할 때 5%랑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5%.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윌풀이 아니었다는 게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윌풀이었다 그러면은 27%?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정한 IRS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해갖고 보내는 거고 네. 거기서 yes or no를 해주는 거죠. 야, 가장 좋은 답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해준다고 돈 많이 차르지 하시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그거 도와주신다고. 근데 이제 그 핸드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저기. 네. 그러니까. 자, 저기 계신 저분들의 얘기를 할 때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수 구회계사님 모시고 정말 이렇게 유쾌하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벌금 얘기 같은 거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지금 미국 정부 특히 IRS에서 우리 해외에 특히 우리는 한국에 그쵸.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라 하는 자진 신고 기간이 페널티를 내기는 하지만 9월 28일로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금융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금융자산은 이제 부동산 빼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있나요? 많으세요. 근데 금융자산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은행 어카운트 모든 은행. 네. 그러니까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뭐 한국에도 적금 같은 거 있고 많죠. 그런 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캐시밸류가 쌓이는 생명보험. 그러니까 그럼 캐시밸류가 없는 생명보험은 처음 상관이 라이프까지는 없이 상관없고요.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누어티 있겠죠. 그러니까 연금 받는 것도 다. 그러니까 이제 어누어티는 이제 상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연금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근데 그 내가 들은 연금들 네네. 그런 건 다. 보험회사를 통한 연금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보험 상품 같은 거 그런 거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뮤추얼 펀드나 스탁, 본드, 그런 거 다 하셔야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그 인스티튜션에 있는 거 은행이든지 아니면은 그 브로커 딜러라고 여기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한국에 어딘가 묻어놨다 뭐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전혀 관계없죠.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결국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일 너무 생겨요. 현금 때문에. 네. 내가 어디다 묻어놨는지 까먹고. 네. 그런 까먹는 치매가 걸려서. 그렇죠. 그런 분도 실제적으로 있고 사실 여기서도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캐시 넣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넣어놓으면 안 돼요. 세이프티 박스에 캐시를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그걸 모르나요? 은행에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걔는 커버 안 하니까. 아. 근데 이제 세이프티 박스를 키를 네. 저기 알려주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냥 갖고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액세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오버시즈에 뱅크 네. 어카운트, 스위스 뱅크 막 우리 막 옛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 감춰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결국은 뱅크가 부자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도 뱅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제가 뭐 이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 플랜을 한다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내 웨alth를 트랜스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체킹이나 세이빙스 어카운트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별로 돈 없어요. 그거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냥 죽으면 죽거나 혹은 내가 뭐 사고가 네, 나거나 네. 아니면 치매를 이제 걸려서 뭐 그렇게 완전, 네. 못하면 아무도 못 쳐요 그 돈. 그러면 그게 결국 거기 있다가 이제 어디론가 가겠죠. 누구의 손으로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말하자면 1000불일 수 있겠지만 100명만 하면 10,000불인 거잖아요. 10만 불이에요. 100명이면. 100명이 10만 그러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1000불이 은행에 있던 걸 까먹었어. 그죠?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그런 게 10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이 그래서 빌딩 짓나 봐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가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동결되잖아요. 네, 우리 자산이 네, 누가 네. 없으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게 한 방법인데 이제 캐시는 사실 저 그런 손님 봤어요. 진짜 뒷마당에다 캐시 묻어두신 분. 항아리에다가. 정말로. 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돈만 쓸 수 있어요. 네. 뭐 컨비니언스에서 뭐 사거나 네. 먹거나 뭐 정말 이런 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랙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블랙머니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카운트가 안 되는 돈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 돈이죠.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안 돼서 텍스를 안 낸 돈이 블랙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큰 걸 하려고 하면 이걸 블랙머니에서 화이트머니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머니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머니 런드리네요. 그러죠. 까만색을 흰색으로 맞아, 세탁하는 맞아. 거네. 그게 그거예요. 그 머니 런더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보니까 또 개를 우리는 많이 하시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개 커뮤니티에 많이 개 많이 하시죠. 하시는데 네. 화이트머니를 블랙머니로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색다른 방법의 세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낸 돈을 돈을 블랙머니로 모아서 캐시를 만들어서 어머, 그거 정말 곤란하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목계로 모여서 재밌게 놀고 네네. 만나고 그거는 뭐 100불씩 내고 이러는 그거는 거. 너무 우리가 그냥 어차피 네네네. 모여서 뭐 네. 먹는 값을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큰 돈을 만들려고 하면서 개를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좀 두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나 텍스 낸 돈을 블랙머니로 만드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걔를 10만 불짜리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책으로 받았어요. 네네. 그분들은 다 텍스를 낸 돈이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10만 불을 책으로 받았으니까 은행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되는 건가요? 저 텍스 안 내죠. 안 내죠. 텍스 안 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블랙머니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조금 어떻게 해요? 나 걔 안 해봤어요. 캐시죠. 캐시를 줘. 캐시를 줘요. 혹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legit 그냥 그 페이퍼워크도 회칙도 다 쓰고 그런 데도 있어요. 회칙도 다 쓰고 우리는 진짜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다 캐시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낸 돈이잖아요. 네. 특히 뭐
비즈니스 준비 자금으로 하시고 옛날에는 네, 그게 네. 굉장히 make sense 했는데 요새는 내가 뭐 월급을 받든지 뭐 해갖고 캐시를 낸 돈을 갖고 와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주면은 내가 나중에 하면은 이제 이자를 붙여서 주잖아요. 네, 네. 그러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나중에 좀 더 갖고 이자를 받는데 그럼 그 이자는 사실 taxable income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안 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돈은 뭐냐면 블랙머니예요. 뭐냐면 내가 캐시로 받은 돈을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under the table로 주시잖아요. 그러려고 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롱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모든 거가 다 결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4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사는데 20만 불로 세일즈를 하고 그럼 파는 사람도 텍스 보고를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싸게 20만 팔았다고. 불로 언더 더 테이블 주고 그럼 내가 네. 팔 때는 이거를 클레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언더 더 테이블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면은요. 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살짝 걱정이 된 게 10만 불짜리 개를 해서 내가 캐시로 받았지만 이 돈을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네. 하시는 거예요. 10만 불을 비즈니스를 살 때 캐시로 줄 수도 없고 그럼 결국은 언더 더 테이블을 주거나 그 방법. 아니면은 땅에 묻어 놓거나 그러니까 10만 불을 묻어 놓고 100불씩 20불씩 써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그 10만 불 넣어놓으면 CD에 넣어놔도 요새는 네네.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상품을 사면 3, 4%를 받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 캐시가 좋죠 사실 캐시가 좋은데 돈은 다 좋죠. 캐시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캐시를 내가 묻어둠으로 인해서 loss하는 그 opportunity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가 사실은 텍스를 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네, 네, 이 네. 비즈니스를 하다가 더 크게 해서 팔기도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이걸 하다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내 인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4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이제 걔들은 돈 20만 불 캐시를 가지고 나머지 20만 불로 거래를 해서 20만 불을 줬어. 네. 근데 내가 팔 땐 이걸 50만 불에 팔고 싶어.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나한테 30만 불을 캐시로 줘야 이게 말이 되는 예, 경우가 아니면 되고. 30만 불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래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50만 불을 다 받으면 나는 30만 불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예. 텍스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인컴도 아니고. 예. 그럼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캐피털 게인 텍스는 좀 낮죠 인컴보다는 낮을 수 있죠. 낮을 수 자기가 있지만. 텍스블 네, 그렇지만 네, 네, 예, 네. 그렇죠. 그냥 뭐 그 정도 하시는 실력이시면은 이미 인컴 텍스도 아주 조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캐시를 under the table 이렇게 하는 그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다 보면 그 비즈니스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올바른 그 판결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는데 어떤 전문가의 이밸류에이션을 받기보다는 뭐 누가 이거 브로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대충 뭐 이 비즈니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의 가치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그런 거를 피해서 가자고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시는 거죠. 일단 가장 저한테 오늘 와 닿은 얘기는요. 개를 캐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 생각하면 화이트 머니, 합법적인 머니를 블랙 머니, 불법적인 머니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신 점이에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뭐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개를 하면서 그냥 책으로 왔다 갔다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처럼 그러면 이제 뭔가 다 그러면 다 뭔가 오픈에 나눠야 되고 그러면 다 인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려면 거기서 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자가 생기는 다른 데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시고 근데 개의 목적은 사실 처음에 받는 사람들은 돈이 급해서고 네. 나중 번호에 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네. 근데 개가 원래 한국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풍토였대요. 그죠? 왜냐면 네. 이게 좋은 그 이제 어려운 사람 하나를 맞아요. 다 같이 도와주자라는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변질되면서는 이제 또
오야라는 네. 개 주들께서 도망도 가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신문에 가끔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나는 이미 텍스를 다 낸 돈을 내가 받을 때는 텍스를 안 낸 돈으로 받게 되는 예.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계약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유용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reimbursement.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이건 여러분 미국 정부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한국, 중국, 일본, 뭐 스위스 어딘가에 금융자산, 은행, 보험, 주식 그렇죠. 이런 예.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28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이어야 될 거를요. 작년 거는 10월까지. 네, 작년에 2017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10월 달이지만 그 전에 신고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9월 28일이 마지막 마감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거라 하더라도 화이트 머니를 블랙 머니로 바꾸는 그런 미련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렇죠. 야,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니 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 딱딱 와닿는 얘기를 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릴레이스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생각을 할 수 네, 있게 되니까 네. 맞아요. 자, 오늘도 조이스 구 회계사님 모시고요.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돈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도움되셨죠? 한 달 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나오실지 기대하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